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스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듣기 중급 13번에서 16번 문제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13번에서 16번 문제 유형은요. 내가 내용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맞는 답 고르면 되죠. 13번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13번 문제는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듣고 내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면 돼요.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1번 여자는 아이랑 직업체험 교육을 다녀왔다. 직업체험 교육이란 걸 다녀왔나 봐요. 2번 여자는 아이랑 직업체험 교육을 가고 싶다. 1번하고 2번은 여기까지는 다 비슷한데 여기 다녀온 거랑 아이랑 가고 싶은 거랑은 다른 거죠. 이미 한 거고 앞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가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시고 3번 남자의 아이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남자의 아이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건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번 달에 프로그램을 예약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어떤 프로그램을 예약했나 봐요. 이렇게 다녀왔다, 가고 싶다, 남자 좋아하지 않았다. 여자는 이번 달에 예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 들어보면 되겠네요. 문제 들어볼 건데요. 직업체험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직업체험은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이 직업을 체험하는 거.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경찰이 돼본다든지, 그죠? 뭐 이런 의사가 돼본다든지, 회사원이 돼본다든지, 네, 이렇게 미리 체험하는 거를 직업체험 교육이라고 해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랑 직업체험 교육 잘 다녀왔어요? 네, 주말에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직업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이도 좋아했어요. 그래요? 저도 아이랑 가고 싶은데 이번 달에는 예약이 꽉 찼네요. 다음 달에 듣고 싶으면 이달 말에 신청해보세요. 문제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죠. 아이랑 직업체험 교육 잘 다녀왔어요. 여자가 이야기하죠. 남자가 네, 주말에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직업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이도 좋아했어요. 자, 지금 누가 다녀온 거예요? 남자가 다녀온 거예요? 여자가 다녀온 거예요? 이 대화만 들었을 때 그렇죠. 남자가 다녀온 거죠. 여자는 아이랑 직업체험 교육을 다녀왔다. 정답이 될까요? 안 되죠. 정답이 되지 않죠. 제가 보기를 이렇게 다시 가져왔어요. 같이 볼게요. 주말에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직업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이도 좋아했어요. 라고 했어요. 3번. 남자의 아이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남자의 아이는 프로그램을 좋아했죠. 그래서 3번도 땡. 정답이 아니고요. 이어서 같이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저도 아이랑 가고 싶은데 이번 달에는 예약이 꽉 찼네요. 라고 했어요. 4번. 여자는 이번 달에 프로그램을 예약했어요? 아니죠. 이번 달에는 예약이 꽉 찼네요. 네, 이건 모르는 거고. 자, 한번 볼게요. 여자는 아이랑 직업 체험 교육을 가고 싶다. 이거 어때요? 내용과 일치해요? 아이랑 가고 싶죠. 아이랑 가고 싶은데 이번 달에 예약이 꽉 찬 거잖아요. 2번하고 4번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들어보죠. 다음 달에 듣고 싶으면 이달 말에 신청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어요? 없죠. 듣고 싶어도 다음 달 거 들어야 되죠. 이달 말에 신청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중에서 같은 내용으로는 1, 2, 3, 4번 중에 정답 2번 되겠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14번 문제는요. 안내 방송을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디예요? 백화점이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내 방송을 듣고 내가 맞는 답을 고르면 돼요. 한번 볼게요. 객실 내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객실이 어디예요? 지하철. 그죠? 객실. 코로나 시기예요. 그죠?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야 돼요. 객실 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토픽은요. 지금 이 시기에 맞물려 나옵니다. 객실 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보고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의심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심이 맞거든요. 2번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즉시 하차해야 한다. 그죠? 마스크를 미착용 뭐예요? 착용하지 않은 거. 미착용 승객은 즉시 하차해야 한다. 지금 이 시기 어때요?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즉시 하차해야 되는 거 맞죠? 내가 문제만 보고서 이거는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3번 열차는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자, 감염된 건 뭐예요? 내가 병에 걸린 거죠? 지하철에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대요. 조금 말이 이상하죠?
바이러스는 보통 사람한테 감염되는 거지 이런 기차나 비행기가 감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계가 감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좀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4번이에요.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면은 마스크를 쓰다.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래요. 의무 뭐예요? 꼭 해야 하는 거. 의무가 아니래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래요. 자, 1, 3, 4번이 여러 번 읽어도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듣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열차 내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열차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객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승객께서는 즉시 하차하여 마스크를 착용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14번 문제 나오죠? 열차 내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그죠? 열차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는 거죠, 기장이. 현재 우리 열차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객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께서는 즉시 하차하여 마스크를 착용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1, 2, 3, 4번 보기 볼게요. 객실 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즉시 하차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께서는 즉시 하차하여 마스크를 착용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즉시 하차해야 한다. 맞죠? 그리고 열차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 열차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을 위해서 객실 내 사람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요. 열차가 감염된 게 아닌 것. 관계가 없죠? 4번이에요.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네, 아니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있다고 나왔죠. 네,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거는요. 내용을 듣다 보면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 15번 문제 볼 거예요. 15번 문제는 정보를 듣고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예요. 보통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걸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 취업 지원제도 들어보셨나요? 그죠? 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정부에서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동시에 취업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고 1, 2, 3,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자, 고용복지센터 어떤 걸까요? 자, 고용복지센터는 취업과 관련된 지원을 서비스를 그런 전반적인 일을 하는 데예요.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수당 뭐예요? 급여, 돈이죠. 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죠. 2번,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월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은 뭐예요? 도입은 내가 새로운 거를 들여오는 거죠. 3번,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한다.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거. 4번,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지원 제도가 있으면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얼마 이상 이런 자격 요건이 있는데 이런 자격과 상관없이 부합하지 않아도 내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고용복지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나왔죠. 2번,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월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자, 언제 도입했어요? 네, 숫자 관련된 거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12월이 아니라 지난 1월부터죠. 12월 아니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3번,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게 되죠. 3번 정답이겠네요. 4번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 보통 정부 정책에 나온 제도들은요, 자격이 있어요. 이 요건에 부합을 해야지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상식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이 돼요. 이제 마지막 16번 문제 유형 볼게요. 16번 문제 유형은요, 인터뷰예요. 전문가를 모셔놓고 인터뷰를 듣고서 내가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예요. 한번 들어보기 전에 선택지 1, 2, 3, 4번 같이 볼게요. 여자가 병설 유치원을 설립했다. 여러분, 병설 유치원 뭘까요? 병설 유치원은 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을 병설 유치원이라고 해요. 유치원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사설 유치원도 있고 여러 유치원들이 있는데, 여기서 병설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안에 세워진 유치원을 병설 유치원이라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이거를 설립했다고 해요. 세웠다는 거죠. 2번,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세울 것이다. 그쵸, 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병설이라는 말을 몰라도 내가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3번, 병설 유치원은 기존의 설계 방식에 따라 세웠다. 자, 유치원을 설계를 할 때 기존의 방식대로 세웠다는 거네요.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 기존 방식으로. 4번, 초등학교가 병설 유치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병설 유치원으로 바뀐대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자 유치원 설립해요. 학교에 병설 유치원 세워요. 유치원은 기존의 설계 방식에 따라 세웠어요. 이렇게 염두에 두고 내가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대표님, 용용초등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병설 유치원을 세우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 유치원 학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기획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유치원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설계 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진보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본 유치원 설립의 큰 목적입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표님, 용용초등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병설 유치원을 세우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세우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래요. 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1번, 여자가 병설 유치원 설립했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16번 문제, 그죠?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를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인터뷰 할 사람을 인터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먼저 이야기 시작했다면 여자가 이런 업적을 한 건 아니겠죠. 첫 마디를 한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정답은 아닌 거예요. 2번, 최근 들어 유치원 학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기획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유치원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설계 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진보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본 유치원 설립의 큰 목적입니다. 라고 했어요. 유치원을 다니고 싶은 학생이 많아진 거.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기획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유치원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 공간 설계하기 위해서, 말이 기네요. 기존의 설계 방식에서 탈피했대요. 자, 기존의 설계 방식.
나오죠. 여기 병설 유치원은 기존의 설계 방식에 따라 세운 거예요? 아니죠. 탈피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진보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본 유치원 설립의 큰 목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4번 볼게요. 초등학교가 병설 유치원을 바뀌어요?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세워진 유치원이라고. 초등학교가 병설 유치원으로 바뀔 수는 없죠. 그래서 4번은 병설 유치원의 개념만 알면 얘는 정답이 아니겠구나. 인터뷰 중에서 아이들을 위한 병설 유치원 세우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말은 즉슨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세울 것이다 라고 한 거고, 병설 유치원을 왜 세우게 되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설립의 목적과 왜 세우게 되었는지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됩니다. 이렇게 토픽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토픽 시험은요,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이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새로운 문제를 준비해서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